답은 AI 반도체, 또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차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는 오늘도 2720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 횡보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현지 시간 22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의 이 의사록 공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이달래 2800선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코스닥도 연속적으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도 그 안에서 오늘 가장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바로 완성차 업종들이었는데요. 수소차 이슈가 부각된 현대차와 기아가 또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 수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요 2분입니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이 반도체의 최대 큰 손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그 해외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 엔비디아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이제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이미 선반영이 돼가지고 약간 주가가 기술주들 쪽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주가만 놓고 보면요. 어제 기준으로 이제 950달러를 돌파를 해서 어쨌든 종가는 굉장히 잘 끝나긴 했어요. 차트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많은 그 투자 기관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과연 저거를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예상대로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가 이거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우리 고가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나오는 것들 많이 또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제 엔비디아는 좋았지만 오늘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조금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엔비디아에 엮여 있는 테마들이 반도체라든지 또 인공지능 또 최근에 뭐 전력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쪽보다는 좀 다른 업종들이 많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간으로는 내일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새벽에 뉴스들이 이제 막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을 시장이 그렇게 뭐 큰 거래가 많이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하고서는 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좀 정강 후약장으로 약간 밀리면서 장이 좀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슈도 있죠. 내일은 이제 한국의 금통위가 열리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도 나올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이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번에 동결이 될 텐데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동결은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번에 만약에 금리 동결하지만 뭐 조만간에 금리를 다시 또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준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6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7월까지도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 그 뉴스들을 보니까 한 8월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일 만약에 우리 시장이 금리 동결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뭐 큰 악재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금처럼 흘러갈 것 같고 만약이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준다면은 조금 시장이 또 오늘 좀 처진 만큼 내일은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재미는 없었는데요. 내일장 중요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만큼 거기에 또 걸맞는 또 그런 장에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일단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참 코앞에 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밤인데요. 내일 시장이 또 굉장히 관건이겠네요. 내일 시장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 주실 종목 어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아까 전에 처음에서 말씀해 주셨던 오늘 현대차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현대차가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넘는 회사인데 오늘 하루 만에 주가가 거의 10%가량 올랐으니까 오늘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5조 원 넘게 불어난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올라간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정말 타이밍이 좋게 좀 복합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친환경 자동차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정 물류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북미 쪽에 수소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소 관련된 테마가 오늘 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좀 형성이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출입 현황들이 매월 3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수치들을 계속 제가 이제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자동차 쪽은 그 수출입이 굉장히 좋게 성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4월 달 기준으로 그 북미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4월 달 기준으로 수출이 일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차트랑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대차가 27만 7,5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게 얼마 만에 오는 금액인지 보시면은 2021년도에 장 엄청 좋았을 때 있죠. 그때 1월 달에 정말 코로나 직후에 우리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을 때 그때 28만 원 한 번 가고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도달하는 이런 금액들인데 최근에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뭐 30만 원대 이상으로 제시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를 좀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뭐 조정의 느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들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굉장히 좋게 움직인 거는 이따가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금리 동결 기조, 현재 증시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일단 1순위입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일 잘 가고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 현대차 쪽에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많은 거에 비하면은 뭐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자사주 소각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현대차가 상당히 그 요즘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밸류업 정책 있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 현대차 쪽에서 뭔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기관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추천드렸었던 현대공업 같은 이런 약간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거를 같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현대공업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현대공업이 실적 발표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가 그냥 무난한 정도로 나왔고요. 지금 다른 뭐 적자 나온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저는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공업도 일단 관심 업종으로 관심주로 현대차랑 같이 가는 종목으로 보자라는 말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연 오늘 말씀 주실 만한 현대차였습니다. 오늘 정확히 9.49%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오늘 주가 상승 이 급등으로 시총 5위에서 4위로 또 뛰어 올랐죠. 현대차 주가가 50년 만에 또 최고가라고 합니다. 남은 2분기에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요. 따라서 여기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보인다고 하시네요. 30만 원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현대공업도 말씀 주셨습니다. 자, 현대차 말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오늘도 이쪽도 이제 기관의 공유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SK 이터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종목이 상장한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엄청난 주가 상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SK 이터닉스 최근에 주식 거래 안 하셨던 분들은 좀 생소한 주식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회사가 SK D&D에 같이 속해 있던 사업 부문이었었는데 이쪽에서 신재생에너지랑 ESS 부분만 따로 인적 분할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이제 SK 이터닉스가 되겠습니다. 3월 29일 날 상장을 해서 첫날부터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쭉 올라온 상황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에너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들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SK 이터닉스가 딱 그쪽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기술적인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처음 상장했을 때 9,8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3만 원입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매매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더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신고가긴 하지만 더 가는 분위기라서 지금 왜 제가 예전에 이따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장세는 주도주 장세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의 주도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하는 것들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태양광 풍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 지금 테슬라가 ESS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터닉스가 오늘은 그 뉴스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많이 활성화될수록 전기가 더 필요하니까 발전소가 더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SOFC라고 이 새로운 개념의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역시 SK 이터닉스가 그 부분도 또 수혜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랑 관련한 종목을 제가 오늘 잠시 후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배터리 2차 전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관심은 있었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 말미에 드리는 저희 히든 종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29.85% 상한가 터치하면서 3만 원 돌파했던 SK 이터닉스였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 3450원에 종가 형성을 했네요. 자, ESS 호황 전망에 관련주들이 들썩했던 오늘이었는데요. 특히 SOF 관련주들이 오늘 또 부각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최근 상장한 SK D&D 지금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관련 종목들 오늘 수업 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수업 때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리고 많이 올랐는데 아쉽게 오늘 상한가는 못 갔습니다. 종목은 CTK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난번 제가 4월 24일 날 한 달 전이네요. 그때 이제 방송 출연 여기에서 거기서 이제 공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건데 그때 드렸던 두 종목 중에 이제 하나였었죠. 그래서 드리고 나서 오늘 오늘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TK가 원래 제가 이 종목을 드렸을 때는 플라스틱 관련 재료를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 종목이 화장품으로 많이 또 이렇게 어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본업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신사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그 화장품 테마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뭐 재방송에서 드리고 나서 정말 많이 올랐죠. 제가 이거 10,0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오늘 3만 원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실리콘투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CTK 같은 이런 후발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CTK는 이번에 이제 실적주들이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떠오르는 그런 하나가 테마가 형성이 됐었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신고가 나왔고 화장품은 저는 아직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주목했던 거는 이 화장품 쪽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거든요. 뭐냐면 이 플라스틱 관련된 내용들인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들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도 있고요, 일본산도 있고, 한국산도 있고, 대만산도 있어요. 다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원료에 대한 반덤핑 관련 조사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플라스틱 기업들이 좀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폐플라스틱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로 그때 추천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들 두 가지 적용이 돼가지고 주가가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27% 정도 상승을 좀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미 목표가는 다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장기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000원대에서 가다가 좀 멈춘 모습이지만은 주가가 뭐 하루아침에 계속 상한가 갈 수는 없는 것처럼 급등했다가 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다서다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9,0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단기로 이 종목을 그 전략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눌리더라도 더 가져가시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쪽으로 본다면은 목표가 9,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이 CTK 수익 많이 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제2의 CTK가 될 만한 종목들 준비 많이 했고요. 또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CTK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17.7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화장품보다는 폐플라스틱 관련주로 집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장기 목표가 9,000원 제시했잖아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여러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도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우리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중반 수요일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대치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만 여러분께 찾아뵙는 적풍 유경훈입니다. 그동안 수요일날 많이 쉬는 날들이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간만인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연휴들이 많이 끝났고 또 매일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또 쉬는 동안에도 우리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톡방에 들어와 계신다면 매일매일 저의 전략들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제 준비한 종목들까지 함께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적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실적 시즌이 끝났는데 왜 실적 타령이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라는 게 1년에 4번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1분기 실적이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으로 계속 보셔야 될 텐데 지지난주죠. 지난번 방송이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에 대한 얘기 굉장히 누구나 알고 있지만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주를 사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동결 시기. 지금이 우리 금리 동결 시기잖아요. 미국도 동결기조, 우리나라도 동결기조. 지금 같은 동결 기조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지표.
뭐 차트가 좋은 것도 물론 뭐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실적이 좋은 거,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실적이 좋은 거,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동결 시기처럼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실적이라도 좋은 종목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인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제 환원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거 주주 환원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이라는 건데, 그런 종목들이 요즘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괜찮아요. 오늘 현대차가 많이 올라간 것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처럼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주주들에게 환원이 가능할 것 같은 기업들, 이미 많이 퍼주고 있는 기업보다는 앞으로 왠지 더 퍼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사셔야 됩니다. 실적은 좋은데 배당을 되게 안 하는 짠돌이 같은 기업이 있다? 앞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서 그런 기업들이 더 배당이나 또 자사주 소각 같은 환원 정책들을 많이 펼 수 있어요. 정부가 그런 거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실적주를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까지 고려한 장기 투자,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로 배당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지금은 사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적주를 매매하기 전에 먼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선반영. 정말 저 선반영이라는 저 단어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이 어떤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올지 못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알고 미리 그냥 실적이 나쁜 기업들 먼저 팔아버리고 실적이 좋게 나올 기업들을 먼저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반영 여부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도 이미 주가가 많이 떠 있다면 조심해야 되고요. 좀 안 좋더라도 많이 빠져 있다면 조금은 공격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반영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드렸었던 실리콘투가 뭐 그런 케이스인데,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마지막으로 악재 매수, 음봉 매수해라. 뭐 첫 번째랑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실적이 작년에도 괜찮았고 올해는 더 좋고 내년에는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주식은 굳이 올라가는 거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막 올라가니까 이거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분명히 중간에 가더라도 쉬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요. 그럴 때 자신 있게 사면 돼요. 오히려 실적이 좋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악재에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증권사 자료들 중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걸 좀 가져와 봤어요.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한국 증시의 주주 환원율 포텐셜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을 기업들이 펴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수치값입니다. 보시면은 1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국가별 주주 환원율이라고 저 차트표가 있는데, 보시면 엄청나죠. 보시면은 미국을 100이라고 쳤을 때 우리나라는 29밖에 안 돼요. 엄청난 차이예요. 심지어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은 뭐 우리랑 상대가 안 돼요. 유럽 국가들도 이미 수치상으로 보면 80이에요.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밸류업을 실행을 하면서 정부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생각보다 잘 못 간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데 이런 주주 환원 정책 하지 않는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코스피 시장의 올해 예상 실적을 가져온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의 그 예상 순이익을 가져왔는데 181조 원 정도가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해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우리 증시가 정말 좋았을 때 2021년도 있죠? 이때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증시 완전히 폭삭 망했다가 부활했던 시기가 2021년도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90조까지 갔었어요. 아쉽게도 그거보다 좋지는 않은데 그에 준할 정도로 올해 코스피 증시의 그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쌓였다라고 한다는 거는 앞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회사에 돈이 없으면,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자사주 소각이든 배당이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주들이 많이 주목을 이미 받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쪽에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반도체 업종에 주주환원 정책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쪽에서 뭔가 액션이 나온다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밸류업 정책 이후에 우리나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밸류업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달이 안 됐어요. 근데 벌써부터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뭐 간단히 본다고 한다면은 현재 지금 예전 요게 2017년도부터 쭉 보시면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그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2023년도 겨울, 4년도 3월 달, 올해 6월 달 보면은 확실히 밸류업 얘기가 나온 이후로부터 자사주 소각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기업들이 실적들이 쌓여 있는 거를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역시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금리가 동결 기조로 가고 있을 때는 실적주가 좋다. 지난 시간 방송에서도 분명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는 이제 어젯밤에 나왔던 건데 연준의 월러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이게 제목은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그래서 좀 기대하고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지속이 된다면 연말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입니까? 그죠? 결국에 금리 인하를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건이 너무나 가혹하죠. 앞으로 3개월, 지금은 5월인데요. 그러면 3개월이면 8월 달이 되겠고 5개월이면 10월 달이 되는데 그때까지 지표를 보고 나서 그 다음 금리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수많은 그 연준 위원들, 뭐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 건이 있고요. 이번 주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 라는 얘기를 조금씩 토시만 다르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동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요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승률이 좋다. 마지막으로는 주도주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실제 여러 가지 뭐 고용지표라든지 또 미국의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현 주도주 장세가 계속될 수 있고 실적에 기반한 투자는 한동안은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실적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조금 지루한 내용이었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깔고 가셔야 다음 내용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은 아니라 이제 2월 달이니까 좀 됐어요. 2월 21일 날 여러분들과 방송 함께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공개 방송에서 했던 그 화면을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실리콘2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실리콘2를 왜 추천했을까? 실적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했어요. 그때 실적을 뭐라고 했냐면 실적이 1200%가 증가한 기업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도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종목들 다 보시면은 실적이 좋은 것만 저는 다 가져왔어요. 물론 제가 100%다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리콘투의 경우는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추천을 드렸고 성과가 잘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단기 관점으로는 5에서 10% 정도 수익 낼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4,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4,000원이 뭡니까? 지금 3만 원가 있는데요. 많이 올랐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실리콘2를 제가 그때 이제 드렸었을 때도 실적으로 드렸었어요. 그때 실적주를 제가 가져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고 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종목들, 차트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이 좋은 기업들, 물려도 실적 좋은 기업에 물리자, 뭐 이런 느낌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실리콘2가 그래서 10,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좀 중간에 빠지긴 했었어요. 일주일 정도 빠지다가 올라서 뭐 오늘 기준으로는 3만 원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실적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 보시면 매출액 600억대, 2020년도에 900억대, 21년도에 1300억대.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거예요. 2020년도면은 한창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였는데 아니 그때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불경기였고 경기 침체였잖아요. 근데도 실적이 잘 나온다? 야, 이거는 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실적의 그 점프한 속도를 보시면은 처음에 50% 늘었다가 그죠? 그러다가 23년도 넘어가면서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올해 실적이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예상치로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2배 정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작년에 478억 했는데요. 올해는 1367억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실적도 뭐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장세랑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앞으로 실적이 되게 좋고 또 지금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2020년도가 우리가 한참 힘들었을 때 그때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은 앞으로 좀 어떤 경기 침체가 와도 좀 버틸 수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저는 오르지 않은 것들을 보신다면 제2의 실리콘2 200%, 300%짜리 수익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힌트가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작년 거고 이게 올 초 거고 이게 최근 거예요. 보시면은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보통 올라가면은 목표가 도달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뭐 많이 올랐다는 의견이라든지 목표가를 더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보시면 목표가 계속 올립니다. 지난번에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도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 나오니까 목표 주가를 12% 상향 조정했다. 또 최근에 이게 이제 올 초 건데 올 초에도 보면은 목표가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 마지막에는 그냥 완전 올려버렸어요. 실리콘2에 대해서 지난 1분기 실적, 이거 최근 겁니다. 완전 서프라이즈라고 평가를 하면서 주가를 종전 15,000원에서 27,000원으로 74% 상향 조정을 했대요. 그랬는데도 이게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은 저런 식으로 상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예전에 작년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그 이제 부분인데 그때 이제 여기는 이제 히든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됐는데 이때 이제 세보 MEC라는 종목을 그때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단타로도 괜찮고 장투로도 괜찮다 그랬었는데 작년 5월이면은 우리 증시가 막 그렇게 좋았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한참 막 빠지고 있을 때 그럴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 업종이 나름 괜찮았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으로 가져왔던 게 세보 MEC였었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당시에도 짧게 수익은 났었는데 그 종목이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막 치솟으면서 같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만 50%, 60% 정도 단기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실적을 보시면 19년도에 적자에서였었는데요. 2020년도 코로나 때였는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어요. 불경기인데 이거를 제가 좀 높게 평가한다 그랬죠. 그리고 21년도에 정상화가 됐고요.
22년도에 실적이 아주 좋아졌고 23년도에 이전보다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그래도 증가하는 좀 질적인 성장들을 하게 되면서 괜찮은 기업이라는 인식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금리 동결 기조, 실적주 선호 기조 이거랑 맞물리면서 최근에 저렇게 급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보시고 중간에 힌트는 2020년도처럼 불경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라면 좀 못 가더라도 한번 묻어놓는 전략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50에서 100%씩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DNC 미디어라는 종목은 뭐 최근에 많이 보셨던 겁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가 5월 8일이었었죠. 그때 이제 공개 방송에서 같이 이제 했던 종목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웹툰 관련주였었는데 그때 제가 종목을 가져오고 나서 이 방송국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시간에 걸어서 많이 급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었죠. 그때 방송 출연했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거였었는데 제가 이제 요날 추천드려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급등,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 해서 뭐 높은 자리 따라잡았어도 20%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DNC 미디어를 가져왔던 이유가 한 가지였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웹툰 테마가 되게 많거든요. 뭐 Y랩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회사 실적이 제일 좋아요. 뭐 미스터 블루도 있고 요즘에 차트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제일 좋더라고요. 다른 기업들은 다 적자이거나 아직은 실적에서의 좀 확신이 필요한데 얘가 유일한 흑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DNC 미디어를 가져왔던 거고요. 이 회사 역시도 제가 힌트로 드렸던 거 2019년도 뭐 좋지 않아요. 2019년도 많이 어려웠잖아요. 2018, 19년도 우리가 하향세 타고 있었을 때여서 그때 실적이 나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 부활한 거죠. 그리고 21년도에 살아났고 22년도, 23년도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 예상 실적이 다시 이전의 실적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돼서 그때 추천주로 가져왔었고요.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뭐 그 뒤로 좀 빠졌지만은 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5월 8일 날 제가 남겨놨던 그 공개 방송 찾아보시면은 자세한 전략들이 있으니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툰 쪽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바로 이 기업이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4월 17일 날 우리 상한가 스쿨 방송 나왔을 때 그때 화면인데요. 그때 4월 17일 날 이제 네이처셀 종목을 보면서 그때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너무 잘 가가지고 S바이오메딕스 사면 사도 됩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코아스템이나 또 네이처셀 같은 거를 보세요라고 이제 전략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아스템 단기적으로 살짝 올랐고 네이처셀도 올랐는데 네이처셀이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요건데 요 기업의 경우는 실적이 사실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이 빨간색이 뭐예요? 이게 적자라는 거거든요. 적자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의미 있는 실적들이 발생을 좀 한 것이 저는 물론 뭐 재료적인 부분으로도 분석할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엔 저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쪽으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여기예요. 여기여서 완전 그냥 움직임이 없을 때 좀 선취매로 드렸었는데 요게 꾸물꾸물 하다가 5월 초에 수익 구간 진입을 했고 요게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20% 넘게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추천드린 시점 대비해서 40% 이상 올라가는 구간들이 발생을 했어요. 왜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못 가는데 얘만 잘 갔는가? 실적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기업들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4월 24일 날 드렸던 건데 요것도 이제 뭐 많이 보셨을 만한 종목입니다. 바로 그때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4월 24일 날 CTK 그리고 우리기술 두 가지를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플라스틱 얘기 좀 드리면서 관련주로 가져왔었던 거거든요. CTK는 뭐 오늘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고 우리기술 역시도 오늘까지 고가가 나왔는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두 개 다 주가가
더 갈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CTK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그때 이제 CTK가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제 화장품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보면 여기 틱톡샵에 진출한 K-뷰티 브랜드에 어떤 것들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제가 요날 들여서 다음날 아침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살 수 있었고 주가는 꾸물꾸물하다가 오늘 기준으로 50% 넘게 급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가로 제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보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어제도 제가 어제 보니까 화장품이 막 급등을 하고 있길래 뭐 실리콘투 같은 게 어제도 급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그거 사지 말고 지금 화장품주가 좋으니까 CTK를 보세요라고 어제 장중에 제가 메시지를 드렸었어요. 어디서 드렸냐면 바로 위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저의 추천주라든지 또 제가 드리는 전략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신 곳이 여기 위에 노란 톡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방송하지 않는 날,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하지 않는 날에도 또 전략들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저희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함께 받아보시고 또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CTK가 이제 많이 올라서 어제 기준으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하루 만에 20% 넘게 수익 구간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CTK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날 같이 드렸던 건데 CTK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우리 기술은 조금 주목을 덜 받았었는데 결국 얘도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기술의 경우는 제가 원전주, 그리고 풍력주, 그리고 폐플라스틱 재생유 관련주 그래가지고 딱 요즘 그 맞는 종목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 잡아드렸었는데 목표가로 단기로는 1,500원, 장기로는 2,000원 제시드렸어요. 근데 다 돌파를 해버렸죠. 이것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최적합한 SMR 투자하고 있다. 소형 모듈 원전에 투자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뭐 아랍에미리트 원전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장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오늘 원전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내일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시점은 여기입니다. 완전 바닥에 들어가지고 조금 1, 2주 정도 있다가 5월 중순에 급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 그 시기가 딱 그거예요. 그 전력주 같은 것들 많이 올라갈 때 있죠. 그때 이제 같이 맞아 떨어져서 올라갔던 건데 이거를 보시죠.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대요. 결국 요즘에 잘 먹히는 거는 재료도 재료지만 결국에 실적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그래서 그때 우리 기술이 많이 올랐고 오늘도 상승이 많이 나와서 결국 5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2,000원이 목표가였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주가 분위기는 왠지 더 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보유하신 분들은 잘 익절 수익 실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들 그 중에서 좀 잘 간 거. 그냥 뭐 단타로 5% 10% 올라간 게 아니라 50%씩 또는 100%씩 올라갔던 종목들은 어떻게 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기준으로 드리니까 진짜 잘 가는구나 라는 걸 해서 한번 모아 와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적 기반한 투자가 지금은 잘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 끝나고 공개 방송 할 텐데 위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니까 그쪽으로 해서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8시 공개 방송도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우리 기술 드릴 테니까 꼭 오늘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많이 좀 핫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장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ESS라는 단어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기차 캐즘 발목에 잡힌 배터리 업계가 ESS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전력수급 불안정성 완화,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해소되고 또 글로벌 ESS 시장이 2030년도에는 많이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ESS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SS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저장 장치인 거예요. 결국 배터리인데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익숙하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되게 익숙하죠? 전력 저장할 수 있는 ESS는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할 때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뒤처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터리 회사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전기차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저쪽에 진출을 해서 최근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ESS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지금 28,000원 거의 3만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이 회사가 이제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부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ESS 같은 거 또 데이터 센터 최근에 인공지능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것 때문에 결국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주죠.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이번에 33,000원까지 본다고 하니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SS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로 서진 시스템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인데 아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저는 이터닉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내일도 한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되게 볼 것 같아요. 되게 좋거든요. 주가 흐름도 그렇고 신고가 딱 가 있고 상한가 가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부담스러운 거는 상장하고 나서 지금 9,800원짜리가 3만원 가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언제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저는 ESS 관련주 중에서 조금 덜 올라간 종목들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다음 볼게요. 요건 이제 ESS 시장에 대한 자료들인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 전체적인 그 ESS 시장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 작년보다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1등 기업, 1등 국가는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현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어요. 기술력이 있고 아직 그쪽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잃어버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우측에 있는 거는 ESS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한 것인데요. 꾸준합니다. 막 어떤 특정 섹터처럼 매년 막 100%씩 증가하는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올라간다는 게 장점이에요. 언제까지? 2023년도까지 우상향을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는 현재에 비해서 2030년도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현재에 비해서 시장이 2배 이상 커질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ESS에 관련해 가지고 나온 어떤 기사들인데 보시면 ESS라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리튬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 ESS와 LFP 여기에 관련한 주식들 앞으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게 이제 서진 시스템이었었는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죠. 다음 볼게요. 얘도 보면은 좋다 이거예요. ESS 관련주 요즘 좋아.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 나왔죠. 실적을 보니까 재무 상태가 꽤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동안의 실적은 약간 오르락 내리락 했었다가 올해 갑자기 실적이 되게 좋아져요. 내년에는 더 좋아진대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23년도나 22년도 실적이 좋았으면은 이미 작년에 대규모 상승이 나왔을 텐데 올해 올라간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올해부터 많이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결국 이제 실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볼게요. 아까 봤던 종목 말고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22만 원 갔는데 목표가 26만 원까지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이 기업도 똑같은 ESS로 올라간 기업이고요. 다음 볼게요. 왜 올라갔는지 보시면은 이런 것들.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니까 목표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 쪽에 1,200억 규모의 ESS 구축 사업을 수주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실적은 2020년도에 불경기 때 조금 주춤했으나
21년도에 살아났고요. 22년도에 최고치 경신했고 23년도에 완전히 부활했고요. 올해랑 내년까지도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SS, 테마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 종목이 아주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여러분들께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드릴 텐데요. 위쪽에 있는 노란 톡방 통해 들어오시면은 참여 방법 알려드리니까 지금 미리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추천한 종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ESS 시장이 상당히 유망하고 좋은데 지금 당장은 중국이 그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무려 시장 점유율 1등에서 5등까지의 기업이 전부 중국 기업이에요. 얘네들이 78%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우리나라 2차전지 분야에서 1등 기업, 국내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중국과 유럽의 배터리 기업사와도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직접 확인이 됐고요. 중국 법인까지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ESS 사업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한 기업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목표가 상당히 높게 제시를 받았는데 현주가에 대비해서 보면은 100% 이상도 목표가까지 갭이 있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실적인데요. 제가 포인트를 보는 부분들 아주 충족시키고 있죠. 20년도 실적 괜찮았고 꾸준한 성장, 그리고 올해 들어서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재무적인 부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의 경우는 오늘 좀 올랐는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쌍바닥을 딛고 고점 돌파를 살짝 고개 들고 있는 상태. 이 부분 차트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돼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잠시 후 공개 방송 통해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8시에 공개 방송 통해 진행할 테니까 노란 톡방 위에 보이시죠? 통해 들어와 보시면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통해서 같이 한번 수익 잘 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공개 방송 통해서 계속 설명하지 못했던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에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톡방 입장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되시는데요. 버튼만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